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에 근접했습니다.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석 기자, 바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강하게 불던 바람은 지금은 잠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세차게 내리던 비도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다의 물결은 여전히 높습니다. 방파제를 강하게 때리는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에는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한라산 진달래밭에 1192mm의 물폭탄이 떨어졌고 서귀포 509, 제주시 331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제주시 노용교차로와 용두암 인근 도로 등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제주시 지하 중앙 3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라산 삼각봉에 시속 100km 육박하는 강풍이 불었고 제주 공항에도 시속 81km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주 전역에 돌풍이 불면서 제주시 건입동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서귀포에서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닷새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가 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의 바닷길은 모두 끊겼고 제주공항에서도 아침 6시 반 서울행 첫 편이 결항되는 등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태풍 찬투는 현재 서귀포 남남동쪽 6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태풍이 빠져나가는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강풍과 함께 오늘 저녁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시각 현재 태풍 찬투의 위치와 앞으로의 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희원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 찬투가 현재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50km 부근 해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현재 태풍이 최근접하면서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주 산지에는 1165mm, 서귀포에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시 삼각봉에는 초속 27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강도는 중 정도를 유지하면서 오전 9시경에 제주도 남동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대한 해협을 빠르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 태풍이 제주도를 빠져나가겠지만 오후까지 비와 바람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만들어낸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시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는 오전 9시 이후부터는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기는 하겠지만 오늘 오후까지 산지에는 150mm,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시속 110에서 145km의 강풍이 이어지겠는데요. 낙하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끝까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현재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의 에너지가 쌓이면서 오후에도 6m까지 파고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겠습니다. 갯바위나 해안도로에서는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이 물러간 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날이 점차 개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히 감전 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방법을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에 동반되는 폭우로 매년 여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 피해를 막으려면 비가 오기 전 집 주변 배수로나 하수구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침수가 됐을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하고 건물 지하실이나 맨홀 주변엔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해 사전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의 경우 집 안팎 모든 곳에서 감전사고 위험 역시 높습니다. 맨홀 뚜껑이나 전신주, 가로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집안에서는 가전제품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물이 빠졌다 하더라도 누전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물을 빼낸 뒤라 안심하고 누전 차단기를 강제적으로 올리고 사용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누전 차단기가 완전히 건조된 뒤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불가피하게 전기 제품을 만져야 할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하는 게 감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긴급 대피 장소와 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특히 비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요. 축대 붕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김민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흙이 도로를 마비시키고 옹벽이 무너지면서 수천 톤의 토사가 주택을 먹어삼켰습니다. 폭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산사태. 특히 경사면 등에서 물이 새 나올 경우 산사태 징후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집 주변 옹벽이나 축대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군데군데 금이 생기다 못해 벽 일부가 떨어진 옹벽과 안전관리 등급이 낮은 축대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방치된 절개지 역시 위험 요소입니다. 시설이 노후에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절개지에서 흙이 흘러내린다면 신속하게 행정관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 같은 징후가 있을 땐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 지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제주 MBC가 추석을 앞두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15.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 홍준표 국회의원 10.8%,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2%,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4%, 유승민 전 국회의원 1.2%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박용진, 김두관, 하태경 후보는 1%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2.1%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0대와 50대 블루칼라 종사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60대와 70대 이상 1차 산업 종사자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49.8%, 이낙연 전 대표가 22.5%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45%, 홍준표 국회의원 22.4%,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5.8%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6.1%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9%, 국민의힘 26.4%, 정의당 3.7%, 국민의당 3.6%, 열린민주당 2.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5.4%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5.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엊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고 어제는 오후 5시 기준 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75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명은 서귀포 대정초 관련 확진자로 지금까지 해당 집단 감염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우스 감귤 출하가 한창 이뤄져야 할 대목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경매시장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태풍으로 해상 운송길마저 막혀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한 농협 유통센터. 곳곳에 상자에 담긴 하우스 감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중도매인까지 120여 명이 감염되며 과일 경매가 차질을 빚자 출하하지 못하고 쌓인 겁니다. 제때 출하하지 못한 감귤은 쉽게 썩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포장한 하우스 감귤은 당도가 높다 보니 저장 기간이 2, 3일에 불과합니다. 농가들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하를 타진해보지만 일주일 가까이 느리게 이동 중인 태풍에 해상 운송길도 막혔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항공편이라도 출하하고 있지만 운송비가 선박보다 3배나 비싸다 보니 출하하면 할수록 적자만 커지고 있습니다. 배로 가는 거면 운임도 한 2배 정도 비싸지만은 다시 거기서 하차해가지고 다시 용달차를 빌려서라도 다시 그 현장에 가려면은 운임비는 한 3배, 4배 더 비싸지게 됩니다. 추석 대목인 요즘 하루 평균 출하되는 제주산 하우스 감귤은 350여 톤. 예년 같은 기간보다 120톤가량 줄었습니다. 제주도 농산물이 소비지에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특별 화물선 화물기 투입이든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르는 추가 운송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가락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휴장일을 예정보다 앞당겨 내일부터 휴장을 결정한 데다 느림보 태풍 찬투로 바닷길은 내일 이후에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어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 취지의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영권 예정자가 일부 미흡한 면이 있지만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임명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예정자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 의사가 없고 3년 뒤 총선 출마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이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등 법적 문제가 있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공익소송단 참여 희망자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인데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헌법 소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54명을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출입문을 닫은 채 업장 외부에 망지기를 두고 무전기로 교신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골프클럽 식당 등 17곳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소 17곳 가운데 13곳의 업주를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제조업체의 물류비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건수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4월 도내 10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평균 9.46%로 나타나 전국 제조업체 평균 6.53%보다 2.93%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주연구원은 현재 도내 제조업체의 10% 정도인 207개 업체가 참여하는 제주 공동물류사업 참여 업체 수를 늘리고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도서 산간지역 배송비 지원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엊그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기한 4.3 관련 질의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4.3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 등에 대한 선별적 재심 논란을 일축하고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 시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